네, 지금 소개받은 제일기획의 윤석준입니다. 문샷과 광고, 뭐가 같을까? 저는 이런 점에서 같은 걸 찾아봤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존 F 케네디가 문샷을 처음 얘기할 때 의미는 지금 현재에서 달만 보고 저 달이 우리에게 있었지, 달이 예쁘지 하고 있을 때 저 달에 가자라는 생각을 한 새로운 생각이 문샷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광고계의 황제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오길비, 이 사람도 그동안에 해왔던 광고의 틀을 완전히 터닝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그랬죠.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자. 데이비드 오길비는 다 최우수 1등 회사, 이런 광고만 하던 시대에서 우리는 2등 회사입니다 라는 광고를 합니다. 새로운 시도죠. 우리 회사는 최우수 회사입니다. 우리는 1등 회사입니다 라고 대부분 주장하죠. 근데 이 사람은 우리 회사는 2등입니다. 우리 회사의 네이비스는 렌트카 시장에서 2등입니다. 그런데 왜 소비자들이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할까요? 라는 헤드라인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를 문샷과 광고가 서로 통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 크리에이티브하고 발전적인 창발력, 창발 힘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광고 두 편인데요. 아마 97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광고 보시겠습니다.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지고 나가 이 길이라. 대청마루 TV에 불이 켜지면 우리 가슴에도 하나씩 꿈이 켜졌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따뜻한 기술.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때가 97년 IMF 때거든요. 그래서 가장이 실직하고 가족이 해산하고 해체되고 뭐 이러는 시점이었어요. 이때 삼성이 국민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삼성의 의지를 전하는 거죠. 아까 생산자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잘 전달하는 일, 삼성이 갖고 있는 의미를 IMF라는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해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클레이메이션이라는 그 기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세히 보셨을지 모르지만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기밀 선수가 박치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기밀이나 홍수환 선수는 늘 저희 국민에게 글로벌에서 상대편을 이겨주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줬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기밀, 이런 걸 연결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도구가 이 광고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광고의 키포인트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첫 번째 제가 만든 박세리 광고의 포인트는 박세리의 발입니다. 발.
이렇게 아름다운 발을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지고 있던 박세리가 18홀 마지막 홀에서 기적적인 연못에 들어가는 그 샷을 통했고 연장전으로 가서 결국 우승하죠. 그런데 박세리가 물에 들어가기, 제가 그 TV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신발을 벗는 그 발이 너무 하였어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무릎부터 발목까지는 새까맣게 다 탔는데 발만 하얀 겁니다. 이 광고의 키워드는 바로 발이었어요. 이때가 1997년 IMF로 국민들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박세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박세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이걸 극복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더 잘 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박세리의 발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부가적인 요소로 상록수란 노래가 붙고 뭐 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광고고, 이런 게 바로 문샷과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광고에는 그 시대를 이끄는 패스가 있다. 광고에는 시대가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더 얘기하면 광고는 패스파인딩이다. 제 방에 출입문에 이렇게 유리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윤석준 부사장 이 자리도 이런 표시도 있지만 글도 써 있지만 왼편 저 유리에는 We are pathfinder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광고를 하는 우리들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길은 바로 시대를 이끄는 길이다. 그 문샷, 뭐 패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 문샷 경연대회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경연대 1등한 것 중에 가장 문샷다운 1등한 발명품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뭐죠? 네, 종이컵. 이걸 또 뭐라고 부릅니까? 일회용컵. 어우, 일회용컵이라고 부르죠. 저희 회사의 어떤 직원이 문샷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바로 이 일회용컵을 일회용이라고 써가지고 제가 저희 회사의 문샷 발명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 이게 선정이 됐냐 하면 제가 여기에는 시대를 이끄는 패스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시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늘상 생각했던 일회용 컵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봄으로써 2번 쓸 수 있는 컵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저는 문샷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샷이 달에만 가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정해서 가는 정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샷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 모두가 어쩌면 매일매일 문샷의 기회를 다 갖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문샷이 저희 일상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문샷은 늘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샷은 우리에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샷을 제대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길을 찾아야 된다. 길, 패스 파인딩을 해야지 된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와서부터 그 이 시대를 이끄는 가치들이 많이 변하고 있죠. 특히 우리가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컬처 쇼크가 오는 게 외부의 그 큰 쇼크가 왔을 때 이제 많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IMF라는 게 왔을 때 우리가 한번 변했고 또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변했고 또 코로나가 와서
우리 생활이 굉장히 많이 변하죠. 그래서 2021년에 과연 패스는 어떤 거냐? 패스가 뭐냐? 그래,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의 특징은 디지털과 비대면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주고 있는 가치들이 많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큰 게 좋은 거, 기성이 편한 거, 그다음에 다수가 맞는 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작은 게 더 좋은데 나한테 맞는 개성이 더 좋은데 그리고 뭐 소수면 어때?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지 라는 식으로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도식으로 다시 넣어서 생각해 보면 과거의 생산자 제품 중심의 시대에서 소비자 대중 중심의 시대, 이제는 하나 더 가서 수많은 나의 중심 시대로 이렇게 시대가 바꿔가고 있다. 이 시대적 가치가 변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패스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패스를 읽는 키워드를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팬덤. 우리가 이제 팬 많잖아요. 팬덤이 다 알지만 팬덤이 2021년, 2000년대 BTS 때문에 처음 그렇지 않죠. 나훈아의 팬덤 시대가 있었고 남진의 팬덤 시대가 있었고, 그죠? 똑같은 형태로 지금 MZ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지금 팬덤 현상으로 보이고 있는 게 첫 번째 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팬덤은 어떠한 가치들을 갖고 있느냐? 팬덤은 혼자 하기보다는 여럿이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갖게 되죠. 그게 아미가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팬클럽 이런 것들도 그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콘서트도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디지털 SN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전파하죠. 그리고 서로 남진 팬이야, 내가 누구를 좋아했어, 나훈아야 이런 거 숨겼지만 이들은 나는 BTS 팬이야, 이런 것들을 오픈하죠. 그리고 공유하고 거기에 서로의 위계도 정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가치, 시대를 이끄는 키워드가 될 수 있죠. 이거를 활용해서 제가 삼성 휴대폰 광고를 하나 만들죠. 이거는 BTS를 여기에 등장시켜가지고 BTS 팬클럽 아미를 이제 자극해서 우리 제품에 판매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겁니다.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과 팬들의 대상을 연계하고 참여하게 만들고 그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하게 하고, 네, 다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가 팬덤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부캐입니다. 부캐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인터넷에 새로 만들어진 용어 이렇게 됩니다. 원래 게임에서 있었던 건데 실제 자기의 모습보다 또 다른 캐릭터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와 가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그래서 같은 유재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산슬과 유재석으로 인식하고, 또 김신영과 김다비로 생각하고 린다지와 이효리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기업들에서는 우리가 곰표하면 밀가루만 있잖아요. 맥주도 만들고 세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들도 새로운 부캐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또 활용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하나 볼까요? 삼성화재 다이렉트 한 번만 해봐도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어린이도 좋고 어린이도 좋고 반려견도 좋고 반려견도 한 번만 해봐도 쉽고 정말 편해요. 야 쉽다. 이 좋은 보험 다 다이렉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네. 여기는 국악하는 이날치를 처음으로 광고에 이제 활용해서 하는 거죠. 네. 도산 흥미로 도우를 짓고 온도 습도 애 키우듯 3일 밤낮 공을 들여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 정성과 담그는 오일 피클 청양고추 핫소스 되니 이것이 피자. 이것이 피자로구나. 아니 몰라 소대로 제대로. 네, 이렇게 기존의 틀과 캐릭터를 양분해 주는 그런 또 요소가 있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복고라는 키워드를 또 시대를 읽는 겁니다. 복고는 전주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기획이라는 제가 속한 회사에 여러 한 400개 정도 광고주가 있는데 그중에 40년 동안 저희랑 이렇게 협업을 해온 회사가 있습니다. 동서식품이라고 커피를 만드는 회사죠. 그 회사에서 이제 브랜드가 오래됐으니까 그냥 광고만 해갖고는 판매를 확확 늘리기 어려워서 최근 젊은 세대들이나 또 기성 세대들도 원하는 게 체험, 자기가 직접 해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키워드 중 하나가 복고에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모카 우체국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체국에 와서 실제의 복고를 체험하게 하면서 우리 제품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는 복고를 손편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젊은 층에는 아주 신선하고 장년층에는 아주 반가운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손편지하고 연결되는 우체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우체국을 어디다 만드느냐? 전주에다가 만들었었습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주의 모카 우체국을 한 100일 이상 운영을 했죠. 근데 왜 하필 전주이냐? 전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슬로우시티 도시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서로 잘 결합되어 있는 도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옥마을이나 전동성당 같이 젊은 세대들에도 거부감 없이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제영화제들도 있고 그래서 전주에 레트로를 결합시켜보자 라는 차원에서 전주에 이걸 만들어보자라고 저희 그 클라이언트하고 협의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행히 클라이언트하고 협의가 잘 돼서 전주에 이런 걸 한번 만들어서 경험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아이유라는 그 MZ 세대들에게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그런 연예인을 활용했고요. 커피와 레트로를 연결하는 거죠. 누군가를 한참 떠올려 볼 것. 마음을 전하는 맥심 모카 우체국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요거는 우체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체국에 와서 어떤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소개 영상인데요. 좀 기니까 보다가 끊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전주 한옥마을의 문을 연 맥심 모카 우체국입니다. 어쩐 일이에요? 우체국 열었다 해서 알바하러 왔어요. 또? 네. 알바? 그래서 직접 와서 손편지를 쓰게 하고 뭐 하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소개 영상 디지털로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쭉 집행을 했고 여기 전주역에도 저희들이 모카 우체국을 하고 전주 시내버스 여기서 셔터 광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액티비티를 해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했죠. 시대적 가치가 변화하는데 그중에 3개를 봤죠. 팬덤, 부캐, 그리고 마지막에 복고 3가지를 봤죠. 3가지들이 반영되어 있는 전주 광고 제가 만든 거하고 이것도 너무 좋은데 기존의 전주에서 전주를 소개하는 영상 만든 거를 한번 비교해 보셨을 때 지금 시대적인 패스가 어떤 건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게 더 낫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번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전달하는 패스를 찾은 건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더라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영상미 있게 잘 만들었고 스토리를 가지고 외국인이 전주를 방문하면서 겪는 그런 것들을 쭉 잘 설명을 했죠. 네. 아주 잘 만들고 좋은데 채널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죠. 근데 저희가 만든 같은 전주를 소개하는 건데요. 이게 그 세 가지 요소를 합쳐서 한번 패스를 찾은 겁니다. 좀 보겠습니다. 좌우나졸 금군무지리 술령수 일시에 따라 토끼를 해워 쌀듯 진왕 말리 장성 싸듯 사냥 싸움에 맞춰 싸듯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부두치 잡는 모양 영문 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꽉 잡고 좌우나졸 금군무지리 술령수 일시에 따라 토끼를 해워 쌀듯 진왕 말리 장성 싸듯 사냥 싸움에 맞춰 싸듯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부두치 잡는 모양 영문 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꽉 잡고 금금모조리 술령수 일시에 따라 토끼를 이워 쌀지 진왕 말리 장성 싸듯 사냥 싸움에 맞춰 싸듯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부딪혀 잡는 모양 경무출사듯 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꽉 잡고 해가 트면 더욱 쏜다 삼복 따르면 너를 잡어 약계장주 조커니와 네 간을 이어 오게 딱 다려먹고 네가 죽을 벗겨내어 찰량 모습 알게 되면 아열레종 혈담에는 만병의 추네 만병의 추네 만병의 추네 병약이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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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우리 수공남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고로 2020년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고물로 선정이 되고 전주편뿐만 아니라 서울 소개편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된 거죠. 같은 포맷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르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건가? 패스를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아주 잘 만들었고 아주 훌륭하지만 지루하거나 한가롭지 않고 나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어쩌면 그게 문사 실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 비스포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전 시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알지만 경쟁사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치열하고 비스포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이 다른 데선 단 1등이었는데 백색 가전이라고 하는 가전에서만은 저희가 경쟁자인 X사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 뒤처져서 역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국에서는 왜 못 이기느냐라는 게 이제 전자에서는 아주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4년부터 18년도까지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해서 다 X사 대비 삼성이 파란 거, X사가 빨간 거. X사 빨간 거면 대강 어딘지 이기는 데가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뭐 많이 쫓아는 왔지만 격차 대비 18년 현재 이렇게 격차가 이거를 뒤집어라, 이거를 엎어라, 이거를 바꾸라.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시도 갖고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좀 정말 뭔가 획기적인 방법, 문샷 같은 시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삼성이 어떻게 광고를 해왔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계속 제품은 신선하고 뭐 냉동을 잘 시켜줘. 들어오면 쫙 얼어. 그리고 아주 막 현실과 동떨어진
약간 뭐 럭셔리한 장소,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고급스럽게 먹는 모습. 아, 저런 데 살아봤으면 하는 거를 느끼게 하는 선망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지구 있는 기간 동안 광고를 쫙 수백 편 한 거를 봤더니 패스를 잘못 찾아서 가고 있구나. 패스를 제대로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우리 광고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제품을 이해하는 고객. 아까 얘기했죠.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 우리 광고를 보고 우리 고객들은 이 백색을 그냥 집안에 그냥 하나 어차피 둬야 되는 거. 내가 골라서 사기보다는 아유 저기 현정이 엄마 나 요번에 뭐 X사 뭐 샀어. 아우 좋아? 아 그래? 어디야? 어디에 지금 그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고 남의 얘기를 듣고 사거나. 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간접 구매. 아 이승희 선배 뭐 냉장고 뭐가 좋아요? 아 이거 냉장고는 X사가 좋지. 아 그럼 나도 X사. 이렇게 했던 거. 그런데 2020년, 21년 들어오면서부터는 시대를 바꾸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났다고 저희는 본 겁니다. 이게 저희는 MZ세대라고 본 거고 MZ세대에 포커싱을 해야지 문샷이 광고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게 바로 패스를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MZ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밀레니얼 세대와 젠지 세대의 합성어를 MZ라고 하고 이들이 이 시대를 이끄는 주력층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MZ는 나이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MZ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MZ라는 용어는 밀레니얼과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과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정의하는 거지만 나이가 조금 많은 저도 생각과 방법을 달리하면 MZ 같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샷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뭐 MZ 열풍이죠. 그리고 그 MZ 이 세대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은 개인적인 그 자기 취향을 존중한다거나 소신을 거침없이 얘기하거나 또는 윤리,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하거나 또 내 안의 기준, 내 기준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패스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MZ들은 어떻게 가전을 보고 있느냐? 아까 그 일반 고객들이 했던 거랑 똑같은 어느 회사건 어느 X사건 삼성이건 뭐 미국 뭐건 전부 다 하얀색에다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그전에 사던 X사, 뭐 더 싼 Y사, 더 싼 W사. 왜? 나하고 상관없는 엄마들이 고르는 제품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부인이 고르는 제품이니까.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밀레니얼 여성 타겟의 경쟁 지수는 확확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커버해야지 문샷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뭘 나에게 해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터닝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돈이 있는 40, 50대에 집중하는 마케팅을 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MZ세대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로 과감하게 타겟 이동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19년 6월에 비스포크 냉장고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비스포크라는 말은 뭐냐면 뭐 형용사고 비스포크, 비스포크이기도 하지만 비스포크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성경에도 나온대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비스포크. 진실로 바라면 그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비스포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제품을 만든다. 소비자에게 맞추는 제품을 만든다. 이건 제조사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문샷입니다. 컬러를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 냉장고를 만들고, 기능을 자기가 정수 기능을 넣을 거다, 얼음 기능을 원한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냉장고를 만들어주고 집안의 주연이 될 수 있도록 빌트인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바로 문샷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스포크를 모든 것을 새롭게 완전히 기존 냉장고를 바꾸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삼성 가전이 가졌던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문샷적인 사고를 가진 비스포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비스포크는 아까 얘기했던 가전 광고의 그 세 가지 잘못된 점을 또 철저히 바꾸죠. 기능보다는 취향에 맞추는 거고요. 라이프스타일에 맞추고, 타겟을 N타겟으로 이동. N타겟은 무수히 많은 타겟, 개별화된 퍼스널라이즈드 타겟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장을 넘어서서 매장에서만, 디지털 플라자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체험 마케팅을 하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패스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개되는 첫 번째 런칭 필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비스포크를 처음 이제 알리는. 기존의 백색 광고하고 패스가 다르죠. 타겟이 나오고 라이프스타일이 나오고 집안의 주연이 되고 이렇게 런칭이라고 저희는 표시하지만 처음 비스포크 냉장고를 고객들에게, 구매자들에게 패스에 따라서 처음 전달했던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개의 취향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클릭을 하면 냉장고를 만들어줄 수 있게, 이렇게 새롭게 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이 뒤 받쳐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안의 조연이 아니라 집안의 주연으로 가전이 옮겨지는. 그래서 밀레니얼들이 갈 수 있는 그냥 디지털 플라자 매장에서만 이걸 파는 게 아니라 카페, 키즈 패밀리, 책방 뭐 이런 데 제품들을 다 배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비스포크가. 그래서 비스포크 냉장고로 하나만 끝내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이제 삼성에서, 젤객에서. 그래서 가전 전체를 비스포크화하자. 이거는 엄청난 거죠. 냉장고 문짝 바꿔주는 데서 시작했던 게 가전 전 제품을 비스포크화하자. 그러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가전을 나답게, 가전을 너답게, 가전을 우리답게, 가전을 나답게 만들어준다는 슬로건을 내면서 삼성 전체의 가전으로 브랜드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게 이제 확 MS가 3개월 만에 치고 올라오는 계기가 되는, 아까 런칭 필름에 의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삼성 전 브랜드가 이렇게 전부 쫙 올라오는. 이렇게 하니까 X사가
가만히 있지 않죠. 반격이 이제 들어옵니다. 오브제 컬렉션이라는 걸 내면서 삼성하고 똑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색도 비슷하고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비스포크가 아니라 비스포크라고 부르는데 비스포크를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헷갈리는 거죠. 비스포크 이렇게 왔는데 비스포크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만은 안 되겠다. 여기서 만족해갖고는 더 확고히 할 수 없겠다.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 거를. 그래서 이게 경쟁자들이 수없이 따라올 수 있겠구나. 여기에 다른 코드를 더 섞어야 되겠구나. 다른 패스를 더 찾아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팬덤을 여기에 한번 붙여갖고 가자. 시대 코드 중에. 그래서 비스포크를 우리가 남진 팬이 있고 BTS 팬이 있듯이 비스포크 팬을 찾아서 팬덤으로 연결해서 가보자. 비스포크의 팬덤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패스를 두 개를 MG 플러스 팬덤 이거를 엮어서 가보는 겁니다. 팬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전체 가전으로 확정하기가 굉장히 쉽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굉장히 서로가를 신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팬덤을 붙여갖고 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죠. 그래서 팬덤을 활용한 광고를 하나 더 만듭니다. 비스포크의 팬덤, 비스포크 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팬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신문 광고들도 비스포크의 팬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을 모으고 팬덤의 특징인 서로 교류하게 하고 네트워크하게 하고 서로 신뢰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벌여갑니다. 이건 이제 여자 팬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신세대 부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보면 제품들이 다 이 사람들의 생활과 맞는 컬러 이런 막 수없이 조사를 해서 여기에 컬러를 그런 걸 다 넣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 가지고 체험단을 적극적으로 내가 비스포크 써보니까 어떻더라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SNS를 통해서 확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굿즈들도 만들어서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MZ세들이 영화를 좋아하니까 비스포크를 영화까지 좀 확장해서 만듭니다.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음악도 장범준이란 가수하고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비스포크 음악을 만들어서 가고요. 그리고 이제는 비스포크가 하나의 제품에서 벗어나서 공간 전체, 집 전체로 확장시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장하고 또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춰서 컬러하고 모드를 완전히 바꿔주는 시간까지 확장해주는 비스포크 홈이라는 종합편을 기존의 냉장고에서 출발해서 전 제품에 비스포크를 배치하고 이제는 이 제품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홈 자체를 더 확산시켜서 시간과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여기에 그 서태지의 컴백홈이라는 복고, 팬덤, 부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종합편으로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볼까요?
가전의 모든 하고 늘리잖아요. 모든 가전의 나답게를 가전의 모든 순간을 나답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브랜드가 확장돼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지난주에 저 광고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대한민국 광고제라는 게 이렇게 열리거든요. 거기에서 요게 대한민국 올해 최우수 광고상을 받죠. 그래서 성과를 보면 이게 이제 비스포크가 나오고 나서 19% 이상의 이제 이게 확 오릅니다. 미안하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오죠.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는 거죠. 가전 1등이었던 X사와 삼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가전은 갑자기 가전 제품을 산 이유가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다. 소비자 중심적이다. 이쪽에는 제품 기능이 좋아서 사고, 내구성이 좋아서 사고, 기술력이 뛰어서 사고, 구매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확 달라진 거죠. 뭔샷이죠. 삼성의 이미지가 젊어졌다가 72%가 나오는 겁니다. 세련돼졌다. 차별적이다. 다르다. 아까 비스포크가 나왔잖아요. 근데 다르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패스를 통해서 전달을 하니까. 광고를 보는 가전에 대한 호감도가 76%가 늘어났고 비스포크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광고의 가장 큰 목적은 파는 거다라고 아까 데이비드 오길비가 얘기를 했는데 사고 싶은 막 생겼다. 65%가. 대단한 성공 사례라고. 매출은 뭐 한 3조 이상 뭐 더 오른 거고. 뭐 소비자들은 뭐 이런 반응을. 그래서 뭐 이런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비스포크들이 나오고 괜찮습니다. 계속. 왜? 비스포크와 비스포크는 다르다고 이미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올수록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스포크 사례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듯이 광고는 패스파인딩인데 그 패스는 바로 시대를 이끄는 거다. 시대와 잘 맞는 코드 패스를 찾아서 광고를 하면 문샷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려고 합니다. 길을 찾지 말고 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대를 만들어가는 패스가 광고에 있다. 비스포크가 길을 잘 찾아서 시작해서 결국은 길을 만들었듯이 광고에는 시대를 만드는 패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대한민국 광고제 할 때 재능 기부로 만든 포스터입니다. 요걸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건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좀 읽고 싶어요. 좋아하는 모델이 나오는 광고는 사랑이다. 멀리 있는 부모님께 홍삼을 보내게 한 광고는 선물이다. 가끔은 본방송보다 재미있는 광고는 예능이다. 3일 연속 시간을 지키게 한 광고는 욕망이다. 축구, 야구, 농구, 하프타임을 수놓는 광고는 응원이다. 기업과 제품을 살리고 가끔은 주식도 올리는 광고는 경제다. 그래, 이 맛이야 하게 하는 광고는 습관이다. 찬바람이 따스하게 두 바람을 스치면 생각나는 광고는 추억이다. 광고에는 힘이 있다. 이게 제가 2021년 느끼는 저의 광고에 대한 마음이고, 이거를 이제 재능 기부를 해서 이번 2021년 광고제의 포스터로 썼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요약을 하면
광고에는 무엇이 있다. 저는 뭐 패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있는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패스를 찾기 위한 몇 가지 키워드 그리고 그것이 시대와 시대 상황과 연결되어질 때 그게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바로 문샷으로 연결되는데 그 문샷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회용급처럼 어쩌면 우리 주위에 늘상 있는 기회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패스를 찾아서 원샷을 생각하면 힘이 되고 응원도 되고 예능도 되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패스의 중요성 그리고 시대를 보는 그런 관점을 뷰포인트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